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정부 장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뭐 진짜 뭐 한마디 하면 뭐 금과 옥조처럼 그걸 해가지고 입속에 혀처럼 군단 말이야. 그건 행정을 망치는 길이거든. 유시민 작가께서 이재명 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뒤에서는 합당에 대한 개인적 생각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공무원 인사권 전체를 쥐게 되잖아요. 안 된다고 말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만능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지.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하고 낚시하시고 축구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지. 직원들하고 거리감이 없어야 되니까. 그 외에도 이제 인사나 이런 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장관들이 잘한 장관들이 어떻게 했고 평가가 나쁜 장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보면 알아요. 그런 거 이제 근데 행정의 일반 원리는 사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다른 점도 있지만 일반 원리는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CEO 또는 기관장은 조직원들이 일하게 만드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초점은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할 거냐. 조직원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요. 다 할 수 있게 공유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그 일에 따르는 리스크를 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신상필벌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이렇게 올려주고 못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면 절대 안 돼요.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화를 낼 이유도 없어요.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잘못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일을 칭찬을 해주면 칭찬 못 받은 게 잘못했다는 얘기. 굳이 공무원들을 협박할 필요 없어. 너 똑바로 일을 안 하면 내가 막 징계 매길 거야, 좌천시킬 거야, 진급 안 시켜줄 거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면 내가 갖지 못한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이 다 찾아내요. 이거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누군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행정이라는 거는 기관장이 아이디어가 많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 기관장한테 필요한 거는 어느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공약이잖아요. 그 공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 이거는 선거 기간에 제시할 수도 있고 아직 방법은 못 찾았지만 내가 뭘 해야 할 건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방법은 찾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히고 다음 선거에 또 뽑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대적인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진영에 속한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도 이것이 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염두에 두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이나 장관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같이 그 부나 혹은 그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내 밑에야.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조직화된 어떤 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어차피 법이 나에게 준 권한의 범위 안에서 허락된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권한이 만만치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게 일하는 환경이 아주 달라요. 그리고 권한을 확실히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게 국회에는 없는. 입법은 기본적으로 15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입법이 되는 반면 이건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법률이 하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고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하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 게 행정의 매력이죠. 그런 거는 국회에서는 아무리 국회의원 오래 해도 한 번도 겪을 수 없는 거죠. 보좌관 7, 8명 있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장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들도 뭐 기본적으로 있겠죠. 장관 매뉴얼은 그 2006년도인가 5년도에 인사혁신처에서 그때 만든 건데 되게 재밌어요. 오래된 거긴 한데 장관 지낸 사람 수백 명을 면담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케이스와 반대의 케이스에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들을 쭉 되게 재밌었어요. 그 우선 하마평 오를 때부터 시작해서 쫙 나옵니다. 하면 좋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부천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인사혁신처에서 이만큼 인사혁신처에서? 그거 되게 재밌어. 나는 그거 장관 지명 받을 때부터 그거 봤는데 그대로 하면 되게 성공하더라고.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가 하나 복사해줄게. 참고가 될 거예요. 다를 수는 있으나 금방 배울 수 있다. 네, 행정의 일반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정치와 행정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 금방 배울 수 있는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뭘 하고 싶으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 구별 공약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에 필요한 그 동네를 좀 더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여돼 있다. 그중에 어떤 거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많겠죠. 어떤 거는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게 뭔지를 자기가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에서 이 차선 색깔 칠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공공 디자인의 혁명이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은 길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난 왜 이렇게 길치야?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해서 색깔을 쫙 깔아주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게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표현을 못하던 요구거든, 그런 게. 그렇죠. 이게 되게 그런 거를 누가 찾아서 해주면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공약이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안 해주고 있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지역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공약도 있어야 되고. 네, 공감합니다. 참모들이 젠프의 뒤를 잘 보좌해 꼭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당원들 분위기를 보면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합당은 결국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 선거가 코앞이니 일단 선거공학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선거공학적으로는 보다 실이 크다고 봅니다. 첫째, 지방선거 이기려고 합당한다. 이건 명분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악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좋죠? 특히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중도가 지지합니까? 이재명 전무가 실용주의 노선으로 민생 챙기고 과격한 2년 논쟁보다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당장 혁신당을 섞는다. 이건 맑은 곰탕 잘 끓여놨는데 갑자기 매운 캡사이신 소스를 들이붓는 격입니다. 기존 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감을 나타낼 명분이 됩니다. 또한 이번 지선은 대통령의 실력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혁신당 지지율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개혁신당보다도 안 나오는데 굳이 그 마이너스 통장을 왜 지금 떠안으려 합니까? 둘째, 지금이 쌀 때니까 사자. 이건 주식시장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정치에서는 안 통합니다. 지금 혁신당이 그로기 상태라고 덜컥 합병하면 그들의 부채까지 다 떠안아야 합니다. 차라리 지선 끝나고 나면 혁신당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힘이 더 빠질 겁니다.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지금 정치공학적 합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무리수를 둡니까? 이건 조급증입니다. 셋째,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신토지 공개념 3법은 이게 진짜 뇌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결국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토지 공개념 강화하겠다는 혁신당과 합당하는 순간 보수 언론은 민주당 다시 좌클릭 서울 집값 흔든다라고 대서특필 할 겁니다. 아니 제가 조중동이면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강남 3구야 그렇다 치더라도 마용성이 흔들릴 겁니다. 이 프레임 씌워지면 서울시장 선거 장담 못합니다. 혁신당 포문에다 서울을 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남는 장사입니까? 또한 절차도 그렇습니다. 빌드업 없는 합당은 감동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몸집을 불릴 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실력만 믿고 정면 돌파할 때입니다. 혁신당의 문제는 지선 끝나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해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